자, 40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을 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이런 지수가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은 그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치환을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2의 x제곱을 예를 들어서 라지 x로 치환할까요? 그리고 2의 y제곱을 바로 라지 y로 치환하면 요 위의 식은 바로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되고 10이 된다는 말이고, 이 아래 식을 보시면요, 얘는요 지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바로 2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야가 라지 x, 라지 y로 곱하고 2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얼마입니까? 8분의 1이죠. 따라서 얘는 8분의 1의 라지 x, 라지 y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바로 2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8을 곱해주면 얘는 결론적으로 xy의 곱이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두 개로 바꾸어 놓고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버리면 얘가 이제 몇 차가 됩니까? 1차가 되고, 얘가 바로 xy가 곱해졌으니까 2차가 되잖아요.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1차를 2차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y로 바꾸어서 대입할까요? y는 10-x가 되니까 y 자리에 뭐를 10-x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16이 되죠. 전개를 해버리면 10x 마이너스 라지 x 제곱이니까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 이꼴 0이 되겠죠. 따라서 자, 인수분해 되나요? x 라지 x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8은 제로로 놓을 수가 있네요. 따라서 라지 x는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라지 x는 8이 될 수가 있죠. 라지 x가 2면 라지 y는 얼마가 됩니까? 라지 y는 8이 되고, 라지 x가 8이면 라지 y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네요.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1차를 2차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 하나의 풀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고1 때 배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식을 잘 보세요. 이걸 풀기 전에 더해서 10이 되고 곱해서 16이 되는 것은 28밖에 없죠. 2하고 8. 맞습니까? 따라서 한 번은 28이 되고 한 번은 8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까? x가 2일 때 y가 8이 될 수도 있고 x가 8일 때 y가 2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굳이 1차를 2차로 대입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대입해 보면 되는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됩니다. 라지 X가 큰지 라지 Y가 큰지를 모르니까 항상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일 때는 바로 1차를 2차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합과 곱이 나올 때는요. 우리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나오면 바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자, 두 근의 합x가 되겠죠. 합x가 되는데 여기는 t로 바꿔야 되겠죠. 플러스 곱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나오면 이 라지 x와 라지 y를 근으로 생각한다면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생각하면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t제곱 마이너스 합이 10이잖아요. 10t 플러스 곱은 16이죠. 이놈의 0,
두 건을 뭐로 볼 수가 있다? 바로 라지 x와 라지 y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1 때 다 한 내용이에요. 그럼 t-2, t-8 이꼴 0이 되는데 따라서 t는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t가 8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 이 t는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x가 2라면 y는 8이 되는 거고 또는 바로 x가 8이라면 y가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라지 x고 라지 y니까 2, 8이 될 수도 있고 8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형태가 이렇게 첫 번째 방법과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아놓읍시다. 고1 때 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합곱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하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바로 자, 라지 x가 바로 2의 x제곱이잖아요. 얘가 2일 때 2의 y제곱은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그런 말 맞습니까? 맞죠? 또 2의 x제곱이 8일 때 2의 y제곱이 얼마가 될까? 2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말 되나요?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이런 경우도 되고 이런 경우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x를 구하면 x는 뭐가 되겠습니까? 2의 1제곱이 2고 그때 y는 얼마? 2의 3제곱이 8이 되겠죠. 반대로 여기는 x가 뭐일 때? 3일 때 y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알파, 베타 맞죠? 아니면 이때는 얘가 알파, 이때는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고 이때는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죠. 결론적으로 쌍은 몇 쌍이 나옵니까? 두 쌍이 나온대요. 두 쌍이.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각각 제곱해서 합은 값이 똑같겠죠. 따라서 3의 제곱은 9가 되고 1의 제곱은 1이 되어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401번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2의 x제곱을 예를 들어서 라지 x 또 2의 y제곱을 라지 y로 둔다면 자, 첫 번째 식은 뭐가 되나요? 바로 3 라지 x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라지 y가 되나요? 얘가 바로 6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이 형태가 바로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4분의 1이죠. 따라서 4분의 1 라지 x 다음은 마이너스 다음 형태는 3의 y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y가 바로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400번에서도 선생님이 이걸 안 했는 것 같은데 자, 치환을 했으니까 라지 x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되고 라지 y도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맞죠? 선생님이 400번에서도 체크를 안 했지만 그때는 모두 다 양수가 나와서 다행인데 반드시 지수를 치환을 할 때는 양수로는 표시를 하고 음수가 되는 것은 다 제외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얘가 이제 분수니까 좀 불편하니까 양변을 몇 배? 12배를 하면 얘가 3x가 되고 얘는 4y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3x, 3x니까
빼버리면 되겠네요. 3x, 3x 빼버리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y에서 마이너스 4y를 빼버리면 플러스 4y가 되니까 2y가 되겠네요. 6에서 마이너스 12를 빼버리면 18이 되겠네요. 따라서 y 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y가 9면 x는 얼마일까요? 한번 대입해 볼까요? 9를 대입하면 3 라지 x 29, 18이 6이 되고 3 라지 x는 넘어가면 24가 되어서 라지 x는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네요. 자, 그러면 라지 y가 바로 뭐죠? 라지 y가 둘 다 양수가 나왔죠? 라지 y가 바로 여기에서 라지 y는 2의 y제곱이 아니고 뭐의 y제곱이죠? 3의 y제곱입니다. 미안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3의 y제곱이 되고 라지 x는 2의 x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9가 3의 제곱이니까 바로 y는 2가 되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x는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죠. 그러므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이 9가 되고 베타 제곱이 4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이번에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그대로 처리해주면 라지 xy를 구할 수 있으니까 스몰 xy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02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 요 두 가지 상황을 잘 봐야 돼요. A의 fx 제곱과 바로 A의 gx 제곱이 같대요. 됐나요? 자, 미수가 똑같고 지수가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일단 지수가 같으면 되겠나요? 지수가 같으면 2식은 같겠죠. 또는 요 A가 뭐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바로 1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A가 1이 되어버리면 지수가 달라도 A가 1이 되어버리면 1의 어떤 지수성은 항상 1이니까 같겠죠. 자, 두 번째는 지수가 같습니다. 자, 밑은 다르고 지수가 좀 같아요. 지수가 같을 때는 첫 번째는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겠나요? 밑이 같으면 되겠죠. 아니면 이 지수가 얼마가 되죠? 이 지수가 밑은 다르지만 지수가 0이 되어버리면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죠. 따라서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 되면 이 두 지수 방정식은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서 두 가지 식의 값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402번은 어때요? 밑이 같죠? 밑이 같은데 지수가 다르죠? 그러면 지수가 같아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2x 플러스 3과 바로 누가 같아버리면 되겠습니까? x제곱이 같아버리면 되겠죠. 두 번째는 지수가 다른데요. 지수가 다르지만 이 x-1이 뭐가 되어버리면 이 밑이 1이 되어버리면 지수가 달라도 같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x가 바로 얼마 됩니까? 0이 되어버리죠. 맞습니까? x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마죠? x가 2가 되어버리죠. 맞아요? x가 2가 되어버리니까 맞아요? 이 식은 성립하겠죠. 근데 이때는 항상 여러분들 검산을 해줘 봐야 됩니다. 검산을 꼭 해봐야 돼요. 검산을 해보세요. x에 2를 넣으면 2 빼기 1은 1이고 2를 넣으면 4 더하기 3이니까 얼마죠? 7이 되겠죠. 맞나요? 우변은 x에 2를 넣으면 1이 되고 우변은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되니까
모두 1로 성립하죠. 됐나요? 일단 그래서 x 이꼴 2라는 것이 일단 근이 된다 안 된다? 근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얘가 같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제로가 되죠. 2차 방정식이 되면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탈락이 되겠죠. 따라서 두 개의 근은 3과 또는 여기서 나온 x 이꼴 2가 되니까 두 근의 바로 합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도 문자 x가 있고 지수에도 문자 x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를 꼭 생각해 줘야 되는 거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403번입니다. 자,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집합의 원소를 원소를 찾아내 봐야 되겠네요. 각각 원소는 X가 되겠습니다. 그럼 A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A를 가만 보니까 어때요? 미수가 똑같죠. 자, 미수에도 X가 있고 둘 다 지수에도 X가 있으니까 일단 미수가 같죠. 미수가 같으면 첫 번째 지수가 같으면 되겠네요. 2x와 x 플러스 3이 같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3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는 자, 지수가 다르지만 이 미수가 얼마가 되면 되나요? 미수가 1이 돼버리면 1의 어떤 제곱, 1의 어떤 수는 똑같죠. 따라서 x는 2가 되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 검사를 해보세요. 2 빼기 1은 1이니까 1의 4제곱이 되고 뒤에는 2 빼기 1은 1이니까 자 2의 1의 5제곱이 되니까 항상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식이 같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바로 A 집합의 원소는 2도 되고 3도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두 번째 B 집합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번에는 B 집합은 지수가 똑같죠. 지수가 똑같죠. 그럼 밑이 같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밑 x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면 된다? 3이 되면 되니까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크죠? 여기도 1보다 크니까 다 성립하죠? 자, 두 번째는 이 지수가 뭐가 돼버리는 건가? 이 지수가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맞죠?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미수가 달라도 지수가 0이 돼버리면 항상 1로 똑같죠. 그러므로 x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도 마이너스 1보다 크죠? 따라서 B집합은 2분의 1, B집합은 2분의 1도 원소가 되고 또 누구도 원소가 될 수 있다? 2가 원소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차 B를 구하라고 하나요? A차 B는 누가 기준이죠? A가 기준이죠. A가 기준인데 A와 B의 공통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집합이 2니까 2를 제외해주면 바로 남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3만 남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미수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을 때 첫 번째 밑이 같죠.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됩니다. 지수가 같으면 되고 자 밑이 같으니까 이양 밑이 뭐가 돼버리면 된다. 1이 돼버리면 되겠죠. 이번엔 지수가 같을 때는요. 밑이 같으면 되겠죠. 밑이 같으면 되고 아니면 지수가 뭐가 돼버려도 된다. 0이 되어도 된다는 거.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04번입니다.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9의 알파 제곱 더하기 9의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풀어봤지만 이 3의 x제곱을 뭐로? t로 치환하면 되겠네요. 자, 이럴 때 반드시 t는 양수 다른 범위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t 값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부분은 t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여기는 4t가 되고 자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대로 t 값을 구해서 다시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세요. 이 여기 있는 이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x가 알파이고 x가 베타는 뜻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t로 바꾸었죠. 치환을 했죠. 그러면 얘는 t에 대한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이놈의 도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안 되고 바로 x가 알파니까 바로 3의 알파 제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x가 근이 베타니까 t가 여기서는 근이니까 3의 베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이 근이고 이 방정식을 치환했기 때문에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안 되고 치환했기 때문에 x가 알파면 t는 3의 알파, x가 베타면 t는 3의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바로 뭡니까? 9의 알파 제곱 더하기 9의 베타 제곱을 구하라 하죠. 근데 이 9는 3과 연관이 있죠. 따라서 얘는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알파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3의 베타 제곱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나요? 그럼 보세요. 두 근이 3의 알파, 3의 베타 제곱이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 두 근의 제곱의 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죠? 두 근의 합은 바로 t제곱의 계수분의 t계수의 부호반대니까 4가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t제곱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말로 하면 바로 두 근의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 제곱의 합 맞습니까? 그럼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합의 제곱이죠.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을 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16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정답은 14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뭐가 되는 거죠?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제곱 전체 제곱에서 각각 제곱하면 얘가 나오죠. 2 짠짠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배의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적지 말고 우리가 이 형태가 제곱의 합을 알면 제곱의 합은 뭐가 되죠? 바로 합의 제곱에서 바로 2배의 곱을 빼면 된다는 거 우리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말로 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간단하게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다고 가정합시다. 간단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조심할 게 3의 알파와 3의 베타로 바꾸어졌으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은 바로 이 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곱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지 여기가 지수 법칙에 의하여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나요? 그럼 1은 얼마가 됩니까? 3의 0제곱이 되죠.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죠? 그래서 반드시 요거 또한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합을 물어본다고 합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곱에서 지수가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05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이 두 근을 선생님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지수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니까 2의 x제곱이 바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얘를 t로 치환하면 얘가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앞에 부분은 t의 제곱이 된다는 거 이제 자연스럽죠.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t라고 놓을 수 있나요? 그리고 플러스 k 이꼴 0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라 그랬죠? 이거의 두 근이 뭐라 그랬죠?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합이 마이너스 1이죠. 알파와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1인데 자 K는 상수에 있네요. 그죠? 따라서 이 상수 형태가 나오려면 이 두 개를 뭐 한다? 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하려면 요 두 근의 합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두 근의 곱을 이용해야 되겠죠.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바로 t제곱 계수분의 상수 확률이니까 바로 k 값이 나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좌변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지수 법칙에 의하여. 따라서 내가 구하는 k가 되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k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k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근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406번입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얘가 지수 방정식이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3의 x제곱이 반복이 되니까 얘가 t로 치환하면 t는 양수가 되어야 되죠. 앞에 부분은 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얘는 3t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k 이꼴 0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자, 이 3의 x제곱을 t로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x값, 요 x값이 어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뜻이죠. 즉, 알파와 예를 들어서 베타 이렇게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놈이 바로 이 서로 다른 두 근, 즉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그러면 이놈이 바로 3의 알파와 3의 베타 제곱이 된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알파, 베타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알파와 베타가 원래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이 t는 바로 3의 알파와 3의 베타를 가져야 되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 또한 뭐가 됩니까? 알파와 베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얘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3의 알파와 3의 베타도 3의 베타 제곱도 서로 다르겠죠. 그런데 얘가 이 t 값은 반드시 양수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와 베타가 음수가 되어도 되고 여기서 양수가 되어도 되고 음수가 되어도 되고 0이 되어도 되고 서로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은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즉 이놈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양근, 양수근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고1 때. 자, 정리합시다.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바로 2차 방정식인데 얘가 양근, 음근 또 부가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엇으로 정리한다 그랬죠? 바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D를 이용한다 그랬죠. 자, 이때 이거의 두근을 뭐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건 모두 양근이 되려면 즉 두 건 모두 다 양수가 되어야 되죠. 양수가 되니까 3호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합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고 곱도 양수가 돼야 되고 그런데 두 건 모두 양근 두 건 모두 양근이면 D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는다면 서로 다른이 붙는다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붙는다면 이 꼴을 빼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두 건 모두 음근을 가진다면 음수근을 가진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번 되겠죠. 그러면 두 건의 합은 음수가 되겠죠. 근데 두 건의 곱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고 자, 두 건 모두 음근이니까 근이 두 건 모두 음근이니까 서로 달라도 되고 중근도 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서로 다른 두 건이 모두 다 음근이라면 이 꼴을 빼줘야 되겠죠. 세 번째, 자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건이죠. 서로 부호가 다른 두 건. 부호가 다른 두 건을 가진다. 이럴 때는 합은 알 수가 없죠. 양수의 절대값이 크면 합은 양수가 되고 음근의 절대값이 크면 음수가 되니까 합은 체크할 필요 없고요. 곱은 반드시 음수가 되죠. 곱이 음수일 때는 여러분들 D도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사항이죠. 맞습니까? 물론 그거 말고도 더 있었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경우 맞죠? 뭐라고요? 양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뭐하다? 크다. 그럼 얘는 5,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양근의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반드시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은 양근, 음근이니까 음수죠. 음수면 체크할 필요 없다겠죠. 곱이 음수면 T는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습니다. 그럼 양근을 2로 보고 음근을 마이너스 5로 본다면 두 근의 합은 음수죠. 음수고 곱도 음수죠. 따라서 D 체크할 필요 없죠. 이번에는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습니다. 그 말은 얘는 3, 얘는 마이너스 3.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뭐 반드시 0이 되어야 되고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D는 체크할 필요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배웠잖아요. 외우지 말고 쓰면 이해하라 했죠. 그죠? 맞습니까? 어떻게? 바로 양근, 음근을 하면 뭐 5,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곱이 음수일 때는 D를 체크할 필요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곱이 음수면 D를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근. 따라서 두 근의 합, 바로 두 근의 합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합은 바로 t제곱 개수분의 t의 개수에 부호받는데 3이죠. 따라서 양근이가 양수 당연하게 true가 맞네요. true가 되네요.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자 t제곱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이면 곱도 양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k는 뭐가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별식 D, 곱이 양수면 판별식을 체크해 줘야 되겠죠. 판별식 D를 체크하면 짝수가 아니니까 D를 체크하면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9죠. 마이너스 4, A는 1, C가 마이너스 K니까 여기가 플러스 K로 고치면 되겠네요. 근데 얘도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도 0보다 크다고 하면 되겠죠.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되죠.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4K가 마이너스 9보다 크죠. 그러므로 K는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모두 다 뭡니까? AND가 되죠. 교집합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는 작고 얘는 항상 참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적다? 0보다 작다가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또 모르면 못 푸는 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죠. 그럼 얘도 두 근이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인데 알파, 베타가 다르니까 얘도 다르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는데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는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반드시 뭐가 된다? 양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407번입니다. 자, 방정식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 0입니다. 근데 이놈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말은 실근은 꼭 하나는 가져야 돼요. 2개 가져도 되고 3개 가져도 되고 여러 개 가져도 되지만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구조 많이 봤네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 나왔네요. 그죠? 얘를 뭐로?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플러스가 아니죠. 이 마이너스죠. 우리가 개념 시간에 했지만 자 y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항상 2보다 크면서 요 함수는 바로 우함수라고 그러죠. 우함수. 자, 우함수 하면 여러분 안 되고 y축 대칭 그래프죠. 이 그래프가 y축 대칭 그래프인데 y꼴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2지만 얘는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때 t로 치환하면 이 t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그래프까지는 안 그리겠습니다. 자, 플러스일 때는 자 최소값이 2 이상, 그죠? 이때는 치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는 치역이 y바, y는 2 이상이 되지만 이때는 치역이 뭐가 된다?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이용한다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전체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얘가 나오고 뒤에 거 제곱하면 얘가 나오죠. 그럼 2 짠짠 해야 되잖아요. 그죠? 2 짠짠은 마이너스 2배가 되죠.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 2배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짠짠은 뭐가 됩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0제곱이 되니까 1이 되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식은 얘가 뭐가 됩니까? 이 자체가 t가 되니까 t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t제곱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at가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7 이꼴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9 이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가 근 중에서 AX 근 중에서 하나가 지금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가 실근을 갖는데요. 즉 실수를 갖는데요. 그러면 여기 X가 X 이 자체에도 뭐 실근이 들어온다는 말이겠죠. 실근이 들어온다는 말이겠죠. 실수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의 실수 제곱이니까 얘도 실근이고 얘도 실수가 되니까 빼버리면 이 전체도 실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이 맞죠? 뭐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나?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죠. 실근을 2개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맞죠? 또 하나 가질 수도 있겠죠. 하나 가졌는데 중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D는 서로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D는 하나 가져도 되고 2개 가져도 되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9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6이 되죠. A 마이너스 6으로 합차가 되네요. 그죠? 따라서 A는 작은 마이너스 6보다는 더 적고 A는 6보다는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것은 양수 A의 최소값인가 양수 A의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양수 A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놈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t도 실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x가 적어도 하나를 가지니까 이게 2개를 가지도 상관없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 2개를 가져도 되고 하나를 가져도 되죠. 적어도 하나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에 이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잘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y축 대칭으로 최소값이 2가 되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원점 대칭이 되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바로 치역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때 얘가 양수가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